아주 긴 헨을 가지고 있는 콘트라베이스 높은 톤의 헨의 울림이 느껴져야 되고, 콘트라베이스의 큰 통, 거기서 울림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작은 스피커는 저 주파수가 좀 재현력이 약하니까, 그 콘트라베이스 높은 톤이, 베이스 톤을 연주 안 할 때, 그렇게 하면, 이거 첼로야? 아니면은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베이스가 놓을 때는, 콘트라베이스, 같이 놓으니까, 콘트라베이스 연주하는 거 맞네. 느끼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바로 순도라는 겁니다, 순도. 분명히 콘트라베이스의 높은 톤을 손가락으로 튕구는데, 2인치에서 놓을 때는, 첼로 아니야, 이거? 첼로 소리 아니야? 니는 뭐 같아? 바이올린 소리인가? 막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5인치에서 나오는 콘트라베이스 높은 톤 튕구는 소리는, 이거는 첼로 아니야. 콘트라베이스 맞아. 바로 음악을 좀 들어본 분은 바로 맞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같은 리듬을 주고 어떤 헨을 튕구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콘트라베이스인지 쉽게 구분이 가고 표현해내는 거, 그게 순도라고 보면 됩니다. 순도. 그래서 이제 큰 스피커와 작은 스피커에는 이제 그런 이제 악기의 어떤 행태에 따라, 연주의 행태와 악기 배열에 따라서 순도가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2인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또 장단점은 있다. 대신에 이제 5인치는 달기도 힘들고, 또 5인치가 마른 소리를 내기가 또 힘든 스피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 공간도 그렇고, 어떻게 크게 안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인치나 2인치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차는 이제 크게 들어야 되고, 과거에 매니아 출신이고, 카오디오 매니아 출신이고, 또 큰 소리에서도 좋은 그 해상도와 순도를 가지고 재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5인치가 들어간다. 근데 5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A필러의 크기, 이 A필러에 들어갈 건데, 이 A필러의 크기가 무슨 30한 5cm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승용차는 25c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길어봐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컥 들어가 버리면 고음 스피커 달 장소도 없을 뿐더러, 또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욱 튀어놓으면 좌우 거리가 좁아짐을 해서 세팅을 잘 하더라도 사운드 스테이지가 좁아진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좁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그냥 작사, 작곡하거나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면 그 악기의 원음은 표현해낼 수는 있지만은, 감상용으로 스테이지, 좀 넓은 공간에서 나는 그런 스테이지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좁으면 쉽게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음악을 1시간 들을 것도 30분밖에 못 듣고, 스테이지가 넓으면 1시간 들을 것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돼. 나 음악 더 듣고 싶은데 왜 벌써 집에 도착해버렸지? 그래서 이제 음악 더 들으려고 또 한 바퀴 일부러 빙빙 돌고 집에 들어가고, 매니아라면 누구나 그래 해봤을 겁니다.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경험을. 예. 이 스피커가 이제 5인치입니다. 5인치. 여기 5인치 스피커입니다. 제 손이 요만 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이제 크죠?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오디오를 많이 달아봤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소리 참 섬세한 것도 많이 달아봤고, 엄청 크게 나는 소리 잘 나가는 것도 많이 달아봤고, 개조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 5인치 이 스피커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전체적으로 카오디오는 공간이 적은데 2인치만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2인치도 좋은 스피커를 넣으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크게 못 듣죠. 2인치가 내는 그 소리 크기의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 2인치가 내는 소리 크기의 질량. 그러면 2인치가 만약에 저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어떤 재료로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었다 해본들, 이 5인치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보다 소리 크게 못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엔진 CC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볼륨이 적더라도 인치가 크면 유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차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이 크다고 또 장땡이냐? 그건 또 아니죠. 크면 소리가 좀 또박또박하고 선명도, 뚜렷함, 이게 좀 떨어집니다. 작은 2인치가 더 또렷하고 선명하고, 3인치는 그보다 조금 더 굵게 나고, 4인치는 조금 더 굵게 나겠죠. 5인치는 더 굵고 또 이렇게 힘있게 나겠죠. 그럼 인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악기의 소리가 굵게 나는 대신에 선명도는 떨어진다. 그럼 작은 스피커로 갈수록 선명도는 좋아지는데 악기가 좀 소리가 가늘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가 적다.
그러면 이제 파워앰프의 어떤 출력도 작은 스피커가 적게 먹겠죠. 그런데 이제 스피커가 크면 클수록 소리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스피커 인치가 좀 크더라도 작은 스피커 보다 더 해상도를 높이는 스피커도 있죠. 지구상에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도 저는 그러한 스피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인치 스피커를 이 차에 장착할 겁니다. 그런데 장착을 하려니까 일반 승용차에는 이게 A필러가 장착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 승용차에는 5인치가 좌석이 크지 않습니까? 이걸 A필러에 장착하게 되면 인클로저 크기도 많이 뒤쪽 공간 확보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시야가 많이 가려지기도 하고, 또 안 그래도 공간이 적은 좌우 스피커 좌우 거리가 이게 툭 튀어나오면 더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저쪽하고 가까워지면 스테이지가 좁아지겠죠. 스테이지라는 것은 음악을 켰을 때 만약에 눈을 딱 감았다. 그럼 이게 차인지 뭐 집에 홈인지 모르겠지만은 음악을 탁 켜서 틀었을 때 얼마나 좌우 널널한 공간에서 음상들이 형성되는지 그것을 판단할 때 스테이지 넓이라고 합니다. 좌우 넓이. 그러면 좁은 집에서 들으면 좁은 공간에서 나는 거고, 넓은 집에서 들으면 넓은 공간에서 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공연장도 실내악 소편성 위주로 한 데는 좁은 공간에 듣는 거고,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뭐 공연을 한다. 그러면 넓은 공간에 듣는 거 아닙니까? 넓은 공간일수록 스피커의 에너지, 소리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공간을 꽉 채우면서 헐빈하지 않고 꽉 찬 소리가 나면서도 심도가 높은 소리 나지 않습니까? 심도 하니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요 5인치와 4인치, 3인치, 1인치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스피커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소리 크게 안 듣고 그냥 2인치로 그냥 출력도 작게 먹는다는데 2인치로 들을래. 달기도 좋고 쪼매나게 계란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2인치 되면 이제 내가 소리 크게 안 들으니까 2인치 달란다. 달았다. 그러면 5인치를 달은 사람하고 2인치 달은 사람하고 그러면 똑같으면 5인치는 지구상에 멸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바이올린 소리가 높은 톤이지 않습니까? 악기 중에서. 그럼 바이올린 소리도, 이렇게 낮은 톤도 있습니다. 낮은 톤을 연주할 때, 그러면 2인치가 그 낮은 톤의 그 소리를 잘 낼 수 있겠느냐? 낼 수는 있겠지만은 소리가 그리 크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2인치보다는 4인치보다는 5인치가 바이올린의 낮은 소리를 더 자연스럽게 잘 내겠죠. 그게 순도입니다, 순도. 분명히 바이올린은 좀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골고루 연주하는 음악을 캤는데, 높은 소리는 잘 노는, 낮은 톤의 소리가 좀 낮게 굵게 안 노는 것 같아. 그건 스피커의 한계인 거죠. 작은 스피커의 한계. 그러면 예를 들면 콘드라 베이스를 그러면 연주한다 치고 콘드라 베이스. 그러면 이제 저음이지 않습니까? 그 콘트라베이스도 높은 톤이 있고 낮은 톤이 있는데, 그러면 낮은 톤을 연주한다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이 콘트라베이스는 베이스에 가까우니까, 그런데도 콘트라베이스 맨날 베이스만 때리는 게 아닙니다. 킥베이스처럼 베이스만 치는 게 아니고, 높은 톤도 있습니다. 400Hz, 500Hz. 콘트라베이스의 악기가 베이스만 노는 게 아니고, 저역의 리듬을 주로 강조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첼로는 독주가 있지만 콘트라베이스는 독주가 잘 없죠. 그렇게 또 음악을 또 작곡한 것도 잘 없으니까.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항상 체크한 악기로서 리듬을 잘 맞춰주는데, 그 리듬이 저음만 있는 게 아니고 중음에 가까운 리듬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콘트라베이스 자체의 높은 톤에 포함되는 게 중음 영역이고, 낮은 톤에 포함되는 것은 서브우퍼 베이스 영역이겠죠. 그러면 콘트라베이스의 베이스 음역은 서브우퍼가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6인치라든가 또 트렁크에 12인치 뭐 이런 것들이 서브우퍼 대역을 담당하지만은 중음 영역에서 나오는 콘트라베이스 높은 톤, 그것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큰 스피커에서 그 콘트라베이스의 높은 톤이 잘 나오겠습니까? 작은 스피커 2인치에서 잘 나오겠습니까? 그걸 생각 그냥 해보면 초등학생들도 OX 문제 뭐 다 거의 안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콘트라베이스는 이라고 느낌은 오고, 2인치 시스템에서, 중음 시스템에서 콘트라베이스 높은 톤이 나네.
그리고 또 이 5인치에서도 콘도라 베이스 높은 톤이 나네. 누구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에서 나오니까. 베이스, 콘도라가 베이스 같이 연주되니까. 만약에, 그런, 베이스가 안 나오는 상태로 높은 톤만 콘도라 베이스가 연주를 하면은 이게 첼로 연주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2인치는. 첼로로 착각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 낮은 톤을 손가락으로 튕구는 소리로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콘도라 베이스 높은 톤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왜? 굵게 안 나오니까. 굵고 좀 위험있게, 힘있게 딱 놔줘야 되는데, 가늘게 나오거든. 그런 게 이게 이제 첼로의, 아주 긴 핸을 가지고 있는 콘도라 베이스 높은 톤의 핸의 울림이 느껴져야 되고, 콘도라 베이스의 큰 통, 거기서 울림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근데 작은 스피커는 저 주파수가 좀 제핸력이 약하니까, 그 콘도라 베이스 높은 톤이, 베이스 톤을 연주 안 할 때, 그렇게 하면, 이거 첼로야? 아니면은 바이올린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베이스가 놓을 때는, 콘도라 베이스 같이 놓으니까, 콘도라 베이스 연주하는 거 맞네. 느끼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바로 순도라는 거예요, 순도. 분명히 콘도라 베이스의 높은 톤을 손가락으로 튕구는데, 2인치에서 놓을 때는 첼로 아니야, 이거? 첼로 소리 아니야? 니는 뭐 같아? 바이올린 소리인가? 막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5인치에서 나오는 콘도라 베이스 높은 톤 튕구는 소리는 이거는 첼로 아니야, 콘도라 베이스 맞아. 바로 음악을 좀 들어본 분은 바로 맞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같은 리듬을 주고 어떤 핸을 튕구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콘도라 베이스인지 쉽게 구분이 가고 표현해내는 거, 그게 순도라고 보면 됩니다. 순도. 그래서 이제 큰 스피커와 작은 스피커에는 이제 그런 이제 악기의 어떤 행태에 따라, 연주의 행태와 악기 배열에 따라서 순도가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2인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또 장단점은 있다. 대신에 이제 5인치는 달기도 힘들고, 또 5인치가 마른 소리를 내기가 또 힘든 스피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 공간도 그렇고, 어떻게 크게 안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3인치나 2인치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차는 이제 크게 들어야 되고, 과거에 매니아 출신이고, 카오디오 매니아 출신이고, 또 큰 소리에서도 좋은 그 해상도와 순도를 가지고 재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5인치가 들어간다. 근데 5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A필러의 크기, 이 A필러에 들어갈 건데, 이 A필러의 크기가 무슨 30한 5cm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승용차는 25cm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길어봐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컥 들어가 버리면 고음 스피커 달 장소도 없을 뿐더러, 또 이렇게 아까 설명에 뚝 튀어나오면 좌우 거리가 좁아짐으로 해서 세팅을 잘 하더라도 사운드 스테이지가 좁아진다. 사운드 스테이지가 좁으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그냥 작사 작곡하거나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면 그 악기의 원음은 표현해낼 수 있지만은, 감상용으로 스테이지, 좀 넓은 공간에서 나는 그런 스테이지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좁으면 쉽게 실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음악을 1시간 들을 것도 30분밖에 못 듣고, 스테이지가 넓으면 1시간 들을 것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돼. 나 음악 더 듣고 싶은데 왜 벌써 집에 도착해버렸지? 그래서 이제 음악 더 들으려고 또 한 바퀴 일부러 빙빙 돌고 집에 들어가고. 매니아라면 누구나 그래 해봤을 겁니다.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 엔돌핀, 호르몬 이런 것을 많이 형성시키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추억도, 긍정적인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추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왕지사 돈 들이는 거 스테이지가 넓으면 좋겠고, 또 공간감도 컸으면 좋겠고, 또 순도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해상도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그런 모든 차원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피커 장착 위치가 스피커가 이 5인치가 선택을 제가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위치에 장착할 겁니다. 힘들죠. 이 해필이 여기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에어백이 터지는 자리요. 요 부분이. 요 에어백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침범을 하면 안 되겠죠. 에어백 터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백밀러, 앞유리 백밀러를, 성에에 찼을 때 성에를 못 차게 하는 거죠. 성에 차더라도 빨리 없애주는 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앞유리에 바람 나오는 것처럼. 성에 제거 닥터인데, 또 이게 갈아지면은 또, 비 오는 날, 백미러가 안 보이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에어백 터지는 것도 보존해야 되고, 에어백 터질 때 승객의 안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아니라도, 오디오 달다 보면, 그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기능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살리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3인치 하나 따는 게 좀 편한데,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3인치도 좋긴 한데, 볼륨을 크게 듣는다고. 크게 낼 때는 작은 스피커의 질량, 큰 스피커에 질량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질량이 못 따라주는 거죠. 그럼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인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쪽누리는 이제 갈아지겠죠. 뭐 3인치를 달아도 갈아져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든 이 스피커를 장착하는데, 이 스피커 뒷면 쪽의 공간 크기에 따라서 베이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100Hz, 80Hz, 그러니까 서브우퍼는 아니지만은 이 5인치에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인치가 중음 영역이 가장 정보량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음이 영역이 대충 보면 우리 카오디오에서는 음악의 어떤 영역을 서브우퍼, 미드 베이스, 서브우퍼는 완전 초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미드 베이스는 중저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미드 레인지 영역이 그건 중음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이제 고음, 고역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네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의사전달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서브우퍼와 미드 베이스는 트렁크 또는 여기 도어에 미드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미드 베이스는 중저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음역력이 많은 것이 중음이 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와야 선명하고 스테이지가 넓어지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죠. 대시보드 쪽으로. 그러면 모든 악기 소리들이 대시보드 위에서 음상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해상도가. 그런데 네 개의 영역으로 스펙트럴 밸런스를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 스피커에서 고음 빼고 중저음까지도 낼 수 있는 겁니다. 스피커가 크면 3인치나 2인치는 중저음 영역을 내기가 힘들겠죠. 중저음 영역을 낼 수는 있지만은 작은 스피커의 질량이 작은 스피커에서 중저음 저주파에 가까운 음을 재현하게 되면 맑은 중음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작은 스피커를 다는 이유는 맑은 중음을 표현하는데 가장 장점인데 그 장점이 잃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저음 주파수를 이게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스피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음이 가장 중요한데 중음이 실제 중저음하고 중음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오디오 시스템의 중음이라는 것은 저음, 중음, 고음 세 개를 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굵은 중음과 아주 맑은 가는 고음에 가까운 중음 그 범위가 엄청 크죠. 스펙트럴 밸런스가 만약에 0에서부터 100이라 봤을 때 중음 영역이 차지하는 것이 한 100부터 이렇게 이제 0에서 100이면은 한 10부터 한 85까지 그러니까 70% 이상 차지하는 겁니다. 이 스피커가 전체 악기의 어떤 그 해상도, 악기의 구분, 순도 이런 것이 80%가 이놈의 스피커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이 큰 스피커가 뒤쪽에 엔클로저의 크기 얼마나 크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저음을 자연스럽게 내고 못 내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엔클로저 크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를 저 멀리 데모보드에서 보이는 저 하얗고 뭐 있잖아요. 조명 밑에 저거 통처럼 엔클로저를 크게 짜면 이 스피커에서 베이스가 잘 나옵니다. 대신 크지는 못하겠죠. 뭐 10인치나 8인치, 6인치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베이스다운 느낌의 베이스는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스는 좀 더 인치가 커야지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건 질량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거고, 굵은 중음도 질량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화면에 보이는 저 스피커 통에다가 이걸 넣으면 굵은 중저음은 자연스럽게 아주 잘 놉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저렇게 엔클로저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7리터에서 10리터는 돼야 되는데, 요거 해봐야 2리터 이상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2리터만 해도 한 100Hz, 또 100Hz의 어떤 그 악기의 소리, 또 200Hz의 악기 소리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멍청하게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세팅으로서 주파수 커팅으로서 다 잡아내야 되겠죠. 인솔을 다 투닝할 때. 그래서 최대한 이게 엔클로저의 구조를 확보하는 게 이 스피커를 LPL에서 장착하는데
일단은 중점을 둬야 된다. 중요한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기능들을 살리는데 침범하지 말고 최대한 좌우 스피커의 거리를 최대한 멀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래도 너무 멀게 하다 보면 이 엔클로저가 너무 적으면 또 그거 손해보는 게 있겠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입을 해야 된다. 그럼 요 자리에다가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은 가릴란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AP를 뜯어보고, 구조 안을 보고, 다행히 이 안쪽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이걸 엔클로저를 쓰면 되니까, 이걸 최대한 밀어 넣어보고, 대충 각도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그럼 이 고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음을, 원래 고음 자리에 넣으면 되는데, 넣으면 되겠지만, 고음이 1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지금은 이제 하이 퀄리티 사운드로 지향하는 기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중가, 중고가 또는 보편적인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이 고음을 A필러에 붙여도 되겠지만 그냥 표 안 나게 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는 괜찮은 고음을 뚜껑 열고 카바 열고 OM짜리 고음에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좋습니다. 엄청. 근데 소리를 크게 안 할 거니까 엄청 좋습니다. 소리를 어느 정도 크게, 만약에 우리가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볼륨이 좀 큰데, 우리가 좀 톤을 높여서 그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다. 그 정도 볼륨에서는 이 속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이상 올라갈 때는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스피커도 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와 스피커가 부드럽고 편안하게 연약하게 움직일 때는 많이 차이 납니다. 각도, 정제파, 이런 배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